네, 3-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단원이 들어왔는데 3단원은 광복과 그리고 오늘날까지 현대사를 다룰 겁니다. 현대사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15 광복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 그리고 주축국의 싸움인데, 주축국은 이제 독일, 일본,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었고요. 나머지 나라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제 싸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그래서 연합국들의 승리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는데, 먼저 45년 5월 7일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에 이제 밀리고, 그리고 이제 영국과 미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또 이루어지면서 5월 7일에 독일은 이제 일찍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남은 건 일본인데,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섬들이 많죠. 그 섬에서 이제 농성을 하면서 계속 버텼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 당시에 핵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무기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죠? 네, 사용하고 싶죠. 그래서 히로시마에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리틀보이는 작은 소년이죠. 우라늄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라늄탄은 우라늄을 채취해서 강력한 원심 분리기에 돌리면, 오랫동안 돌리면 노란색 이제 죽처럼 그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기는 쉽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9일에 3일 뒤에 나가사키에는 펜맨이라고 좀 큰 우라늄탄을 터뜨려요. 큰 이제 원자탄 터뜨리는데, 이건 우라늄이 아니고요, 플루토늄을 이용한 건데, 플루토늄은 이제 원자력 개발을 하고 남은 이제 그 잔여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만드는 그런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만들기는 좀 이제 시간은 좀 적게 걸리고요. 그래서 구조가 복잡해서 덩치가 커요, 이 원자폭탄은. 그래서 펜맨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요걸 이제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자폭탄 2대를 맞았으니까 바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폭탄을 안 맞았어도 일본은 싸울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도 제대로 이제 거의 다 격추돼서 없었고, 군함도 싸울 군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이제 핵폭탄 2대 맞고 바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일본이 항복을 해야 우리가 광복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대로 바로 항복을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2차 대전의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창설한 한국광복군 45년 9월에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45년 9월에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은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미국하고 전투가 붙으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의 성공이 유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광복되자마자 바로 남북 분단이 됩니다.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 소련이 북쪽으로 해서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미국이 잠깐 멈춰봐, 우리 한반도 가장 가운데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자. 그래서 광복이 되자마자 그 다음 달 45년 9월에 미소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미소 군정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이제 그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소 군정이 들어올 동안 우리 선조들은 뭐 했습니까?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김구 그리고 김원봉 선생님. 영화에 나왔어요. 그 조승우가 연기를 했는데 밀양 출신인데 이분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김원봉 선생님. 그리고 북쪽에는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 선생님. 그리고 한반도 그 남쪽에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님께서 이렇게 광복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수립을 할지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일찍 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미소 군정이 들어오고 바로 광복이 되자마자 남북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스크바에서 3.3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 이 세 강대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신탁 통치 우리나라가 아직 나라를 수립하고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통치해준다. 그런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음 해 46년 3월에 열립니다. 근데 이게 결렬이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충돌해서 결렬이 되고 유엔에 맡기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47년 12월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에는 이제 입국을 했는데 평양은 들어가지 못해요.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제 이승만이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한에서 총선거를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그리고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북이 확실하게 분단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민족 지도자들은 막고 싶었어요. 특히 김구 선생님이 막으려고 북한에 찾아가서 김일성이랑 면담하고 협상했지만은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이때쯤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초대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게 이제 제헌절이에요. 7월 17일 초대 헌법을 공포하고 그 해 8월 15일 광복절이는 날짜가 똑같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여기서 이제 초대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9월 9일에는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유엔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북 이후에 남북 분단이 되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요 내용 계속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충의 그런 흐름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